삼도인 친구 요교를 교재 삼아서 삼침 공부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는 정규 진도 외에 특별 주제, 최신 논문을 통해서 발표된 내용, 즉 치매의 원인 그리고 치료법 함께 토론했는데요. 이번 시간은 치매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되는 매우 손쉬운 수기법 그리고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삼침법 살펴봅니다. 그런데요, 그 수기법을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지난 시간에 토론한 것 복습. 1. 뇌세포 대사활동 중 발생한 베타 아밀로이드, 타우 단백질 등을 비롯한 독소들이 뇌에 쌓이면 치매가 된다. 2. 뇌척수액은 뇌를 세척하여 뇌 노폐물을 청소한다. 3. 뇌척수액은 뇌수막 림프관과 비인두 림프관망을 통해 뇌 밖으로 배출된다. 4. 뇌 림프관은 노화로 기능이 떨어질 수 있지만 목경부 림프관은 노화되지 않는다. 5번째, 이게 중요합니다. 목 림프관의 수축 이완력을 높여주는 약품 개발로 치매 치료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지난 시간에 토론한 그 2개의 논문에서 말하는 것은 목의 경부 라인에 림파틱 시스템의 수축 이완력을 높여주어서 뇌척수액이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겠다. 그게 앞으로 연구 과제라 했습니다. 이거 잘 보세요. 뇌 림프관망이 노화되면 뇌 청소율이 떨어진대요. 한 논문에 따르면 노년기엔 청소년기에 비해 뇌 림프망 기능이 50% 이상 떨어질 수 있대요. 그런데 인용한 논문에선 목, 경부 림프관은 노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목 림프관의 수축 이완력은 어떻게 뇌척수액 배수력에 기여할까? 심지어 뇌 림프관망이 노화되었는데도 말이다.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우리 방송 유튜브 삼침법 TV에 많은 분들이 글을 주셨고 댓글 주셨는데 어떤 분들은 저는 이렇게 저렇게 삼침요법을 쓰거나 또 어떤 분은 저는 침을 어디에 놓고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는데요. 다 좋은 의견이에요.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글 달아주신 분들. 좋은 의견이다. 하지만 삼침법은 일목요연하다. 간결하다. 삼침법은 간결하게 적용하는 거예요. 뇌 면역 시스템, 뇌 척수액이 어떻게 면역력을 발휘하고 일단 우리가 함께 살핀 지난 시간에 살핀 2 논문에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에서는 그것보다도 뇌 척수액을 어떻게 여하이 정상적으로 배출시킬 것인가 이거든요. 우리 삼침도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봅시다. 수기법 역시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봅시다. 뇌 척수액이 원활하게 배출된다는 것은 뇌의 면역 항상성을 또 높여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 그림 잘 봐주세요. 뇌 수막 림프관망 그리고 비인두 림프관망, 이것은 결국 경부 림프관 림프절을 통해 터미너스라고 하는 쇄골화 정맥으로 유입됩니다. 이쪽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측 림파틱 시스템의 배출 경로, 이쪽은 좌측 림파틱 시스템의 배출 경로. 터미너스, 뇌 척수액이 포함된 림프는 쇄골화 정맥으로 최종 유입됩니다. 터미너스라는 말은 종점이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말로 배수 펌프장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배수 펌프장. 이 그림 잘 봐주세요. 2년 전 강남 서초 지역에 대규모 침수 사태가 있었죠. 큰 장마 때. 그때는요, 배수 펌프장의 빗물 배수력이 약해서 발생한 것도 기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년 전 사태를 묘사하는 그림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배수 펌프장은 최종 종말 처리장, 그걸 다른 말로 터미너스라고 말합니다. 쇄골화 정맥을 부르는 정식 의학 용어가 터미너스예요. 그런데요, 이 그림 다시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가동이네. 그러니까 배수력이 약한 배수 펌프는 용량에 맞게 더 큰 용량으로 마력수가 높은 곳으로 다 교체를 했어. 그리고 관리자가 빗물이 과하게 유입된다. 그럼 풀가동시키는 거예요.
목 림프관 수축 이완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은 배수 펌프장의 배수 펌프를 풀 가동시켜주는 것과 같다. 목 부위 림프관을 효율적으로 자극하는 방법을 개발해 뇌 척수액의 배출, 즉 뇌 청소를 원활하게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의 과제예요. 목 림프관의 수축 이완 약물로 조절, 펌프처럼 뇌 척수액 배출이 가능하다. 배수 펌프장 풀 가동시키는 것 같은 그러한 약물을 개발하겠다. 림프 배수 마사지. 수동 림프 배수라고도 알려진 림프 배수 마사지는 의학적 치료나 질병으로 인해 림프계가 막힐 때 발생하는 부종을 완화합니다. 림프 배수 마사지에는 신체 특정 부위를 부드럽게 조작하여 림프관이 작동하는 부위로 림프가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요, 네이버 지식백과 등으로 또는 구글 검색어로 림프 드레니지 또는 림프 마사지 그리고 검색해 보세요. 이것은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물리치료사 그리고 국가자격 피부관리사들의 직무 영역 중에 하나예요. 피부관리실에서 또는 물리치료사가 하는 정식 MLD 요법은 프로토콜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배우지 않은 사람은 어려워요. 그런데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딱 2가지 프로토콜만 하시면 돼요. 2가지. 여기 보시면 이곳을 가리켜 쇄골화 정맥, 즉 터미너스라고 했어요. 전신을 돌고 돌아온 정맥도 이 경로를 통해서 우심방, 우심실, 그리고 폐에서 산소교환, 그리고 좌심방, 좌심실 거쳐서 동맥혈로 환원되어서 전신으로 또 배포되죠.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쇄골뼈하고 흉골이 닿는 부분, 그곳의 위쪽을 눌러보면 계곡이 느껴져요. 계곡. 그 계곡을 가리켜 터미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쇄골화 정맥 자체도 터미너스 있지만, 그러나 MLD에서 말하는 터미너스는 이 흉골 사이 부분의 계곡 부분, 이 부분을 터미너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귀 밑에 이렇게 계곡이 있죠. 이 계곡의 깊은 곳에 손가락 3개를 이렇게 붙여서 대보세요. 그러면 가운데 손가락이 닿는 부분을 포함해서 손가락 3개가 터치되는 부분을 프로판더스라고 합니다. 이것도 의학 해부학 용어예요. 요 2군데만 자극하면 돼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시범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단추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터미너스 수기법. 1. 엄지, 검지를 한껏 벌려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쇄골뼈 위 계곡 지점을 감싼 후 500원짜리 동전 무게 정도로 양 손가락 끝마디에 힘을 준다. 2. 양 손가락 끝마디로 터미너스 지점을 향해 스트레칭을 한다. 3. 스트레칭 후 양 손가락 끝마디에 힘을 뺀다. 그러면 양 손가락 끝마디는 처음 지점으로, 처음 이렇게 됐던 지점으로 원위치가 된다. 이것을 MLD 용어 중에서는 제로 포인트라고 합니다. 이 동작은 천천히 숨을 들어 마실 때 스트레칭, 내쉴 때 제로 포인트. 이 동작을 취침 전 약 10여 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주의! 절대로 오므리는 스트레칭을 한 후 손가락에 힘을 빼서 손가락이 제로 포인트에 자연스럽게 가도록 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부터 시범. 잘 봐주세요. 흉골의 면에 있는 쇄골뼈, 그 깊은 곳, 이곳이 최종 유입되는 깔때기 모양의 쇄골화 정맥이 있어요. 손가락을 이렇게 벌리는 거예요. 이렇게 벌려서 저처럼 이렇게 대세요. 손가락, 검지손가락 끝마디, 엄지손가락 끝마디, 그 한마디만 쓰는 거예요. 양쪽에 이렇게 대시고. 그런데 이때 이 누르는 힘을, 누르고 스트레칭을 하는 그 힘을 500원짜리 동전 무게로 한다. 이렇게 닿은 부분도, 손가락 끝마디가 닿은 부분도 500원짜리 동전 무게, 끌어당길 때도
500원짜리 동전 무게. 그런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밀어. 끌어당기고 밀고 끌어당기고 밀고. 이건 도로아미타불, 니바또 네바또 아니야. 그렇게 하면 림프가 더 정체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강조. 쇄골화 정맥 부분에 이렇게 돼요.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의 힘으로 스트레칭. 이때 스트레칭을 한 다음에 손가락 끝마디의 힘을 빼는 거예요. 빼. 이렇게 놓으면 돼요. 그걸 다시 끌어당기면 안 된다고. 여러분, 뭐 아침마당이니 뭐니 등등, 아침마당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유의 방송에서 뇌 깨끗하게 하는 요법, 머리 좋아지는 요법 해가지고 그러한 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의사들도 나와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있는데, 림프 마사지는 절대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걸 호주에서 정식으로 배웠어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에 2008년에 국가자격 피부관리사, 즉 이 림프 마사지 영역에 포함된 그런 피부관리사 시험 때 제가 여러 명 합격시켰어요. 제가 가르쳐서, 호주에서 배운 걸 근거로 가르쳐서. 제가 FM이에요. 500원짜리 동전 무게로 양 손가락 끝마디로 누른다. 그리고 500원짜리 동전의 무게의 힘으로 스트레칭, 흉골 쪽으로. 그리고 절대로 이때 이렇게 끌어가면 안 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양 손가락 끝마디의 힘을 빼는 거야. 그럼 이게 저절로 원위치가 돼요. 이걸 가리켜 제로 포인트라고 하는데, 손등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얼굴이라고 치고 스트레칭, 스트레칭. 그리고 누른 힘을 빼면 원위치가 돼요. 그런데 2008년에 국가고시 피부관리사 시험 때 보니까 가르치는 학원의 강사들도 몰라 이걸. 그래서 이걸 고정원을 그린다. 이걸 또 고정원이래.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을 림프 마사지라고 가르치더라고. 이건 100% 엉터리.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조금 보여드릴 텐데, 프로판더스 림프 마사지도 이걸 방송에 보니까 전문가랍시고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이걸 이렇게 돌려, 이렇게 마사지를 해. 이건 림프 드레니지가 아니에요. MLD, 매뉴얼 림파틱 드레니지 기법이 아니에요. 그건 스웨디스 마사지라고 하는 거예요. 스웨디스 마사지. 일단 옷은 다시 입고 오므렸다가 힘을 빼면 저절로 원위치가 돼요. 이걸 제로 포인트.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판더스. 터미너스 적용 후 프로판더스, 즉 귀 밑 계곡 가운데에 셋째 손가락을 위치시킨 후 손가락을 모아 밑으로 스트레칭, 그리고 뒷목 쪽으로 직각 스트레칭, 다시 제로 포인트. 그러한 동작을 10여 번간 반복하는 겁니다. 프로판더스 이 부분에 세 손가락을 모아서 이렇게 대면 가운데 손가락은 깊은 계곡에 위치하게 돼요. 잘 봐주세요. 천천히 해드릴게요. 하고 힘을 빼요. 자, 다시 밑으로 스트레칭. 500원짜리 동전 무게로, 그리고 직각으로, 귀 뒤쪽으로 직각으로 이렇게. 저는 여러분들이 보시기 좋게 힘을 준 거예요. 힘을 뺀다. 그러면 원위치가 돼요.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두 가지 프로토콜만 하세요. 이것은요, 주무시기 전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뇌 청소는 밤에 주로 이루어집니다. 뇌의 뇌 척수액이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그 일은 밤에 주로 해요. 그러니까 주무시기 전에 이것 하시면서 지난 시간에 말미에서 말씀드린 것, 대장정격 쓰세요. 왜 대장정격입니까? 1798년부터 1868년까지의 생물 연대를 갖고 있는 토마스 호지킨, 세계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호지킨보다 200여 년, 거의 250여 년 앞서서 동서의학사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삼두인 황인학 선생이 여기에 논술하셨어요. 여기에 논문이 들어있어요. 세계 최초로 림프암의 원인과 치료법을 규명하신 분이에요. 삼두인 침구요결은 어쩌면 대장정격으로 시작해서 대장정격으로 끝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삼두인 침구요결의 태매는 대장정격, 맨 림프암 대장정격으로 치료하면 돼, 그렇게 맺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두인을 믿고 대장정격 쓰시면 됩니다. 삼두인은 림프암 환자였어요. 대장정격으로 자가치료에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림파틱 시스템의 가장 악성 질환이 림프 흐름도 저체되어 있어. 림프절도 우들두들 부어 있어. 대장정격 쓰면 말끔히 림파틱 시스템 자체가 클렌징 된다. 고로 이 수기법 쓰시면서 대장정격을 쓰시면 이 경부 림프 라인의 근육, 불수익은 수축 이완력이 높아져요. 뇌 척수에 말끔하게, 뇌의 노폐물 말끔하게 배출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요법, 림프 드레니지, 오늘 두 가지 프로토콜, 프로펀더스 터미너스, 그리고 대장정격.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보다 유용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